반갑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비시즌이 지나고 이제 올해 3월 첫 전국대회부터 이제 아시아 캐럿까지 연달아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좀 믿기지가 않고 좀 생생하게 전달은 안 되는데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좀 축하한다, 이제 이뤄냈구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그냥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도 됐고 결승에 2년 만에 올라갔었던 기사가 나왔었는데 딱 진짜 2년 만에 올라갔는데 지면 안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도 있었고 첫 번째 대회 때가 사실 제일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축하도 너무 많이 받고 처음이어서도 그런 게 크지 않았나. 처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첫 번째 대회 때가 호응도가 정말 크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회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너무 난리가 난 그런 잔치 분위기가 됐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살짝 그것보다 조금 작아진 느낌?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 건 항상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보면은 아시아 캐럿 선수권이 어쨌든 국제대회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극기 달고 하는 대회여서 엄청 큰 대회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업적을 달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 국토정중앙배가 더 먼저 한 대회라 그게 조금 더 기억에 남긴 해요. 대회 명칭이 중요하기보다 내가 어떤 경기를 했나 그게 더 중요한 거여서 사실 둘 다 우승한 건 좋지만 그리고 국토정중앙배가 더 올해 첫 대회인 만큼 더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가대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더 자부심도 있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나 그래서 사실 내려놓고 쳤던 것 같아요. 사실 욕심 없이 요새는 그냥 욕심 없이 그냥 내공만 보여주자라는 마인드로 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다른 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작년부터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레슨 받고 연습하고 게임 치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컸던 거는 저희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승 3번을 하는 걸로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사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많이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죠. 일단 연습 같은 부분에는 레슨을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기교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제 이 스냅도 많이 쓰고 기본적인 배치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 선수들에 비해 이제 난구풀이가 조금은 되지만 기본 공에서 실수를 하니까 연타가 좀 적어지고 하이런이 잘 안 나오고 사실 여자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기본 공에서 파가름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공 위주로 연습을 하고 연속 득점을 할 수 있게 하이런을 좀 많이 내는 연습을 따로 했던 것 같고 마인드 컨트롤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처음이 어려운 거지 마인드 컨트롤은 이제 사실 한 번 우승하고 나니까 편해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 번 하니까 좀 내려놓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처음이 어려운 거였지 이제 한 번만 우승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토대로 그냥 이제 내 실력을 뽐내보자라는 생각보다 그냥 내 공을 잘 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욕심을 좀 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강, 2강, 3강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었고 사실 저 스스로 좀 무너지기보다 우승에 대한 그런 집착을 하고 강박을 갖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채워야 된다. 팬들의 기대를 채워야 된다. 약간 거기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일단은 심리적인 상태가 좀 좋진 않았던 것 같고 재작년에 22년도인가 준우승을 2번 하고 우승을 계속 못했어요. 근데 준우승 2번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성적이 아예 안 나왔거든요. 거의 뭐 공동 3등 가끔 한 번씩 하고 예선 탈락하고 8강 가고 이랬어가지고 멘탈이 그냥 거의 붕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사실 어느 순간 잡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좀 쌓이고, 그리고 사실 여자 당구가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얘 한 번 하면 쟤 한 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 연맹이 지금 상태는 딱 1인자가 없는 느낌이라 사실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이번 3월에 있었던 국토정중앙배랑 아시아캐럿 선수권 대회를 일주일 했어요. 국토정중앙배를 먼저 했는데 국토정중앙배까지도 사실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다래끼 때문에 고생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약 먹고 줄어들었었거든요. 국토정중앙배까지. 그래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그 아시아캐럿 선수권을 하기 전에 갑자기 눈이 부으면서 대상포진 증상처럼 막 눈에 고름 차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붓고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심해지길래 그 대회 때까지만 버티자 해서 대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을 갔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대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한 7, 8시가 되더라고요. 병원은 문을 다 닫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안과 의는 없는 거예요, 응급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이제 대상포진은 아니었고 다행히 눈으로 대상포진을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눈이 그때 점점 8강, 4강 결승을 치는데 눈이 점점 더 부었어요, 사실. 선수들 두께를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눈을 가리면 두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상태로 어쩔 수 없으니까 안대는 안 끼고 그냥 안 보이는 상태로 그냥 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이제 피부 염증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눈으로 온 거예요, 그게. 다래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어져가지고 회복하는데도 2주 넘게 걸렸어요. 드디어 조금 회복을 좀 한 상태라 이제 조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핸드볼 선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핸드볼 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핸드볼 하고 싶다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워낙 깨발랄하고 많이 뛰어다니고 막 활동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핸드볼 선수 괜찮겠다 했었는데 제 열정에 비해 몸이 안 따라온 거죠. 무릎이 부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무릎이 이렇게 온전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안 되겠다 싶고 손도 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상이 좀 많아지니까 일단은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당구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아빠가 추천한 줄 알아요, 당구를. 왜냐면 아빠들은 당구를 또 잘 재밌어 하고 그 당시에는 또 많이 쳤으니까 엄마가 추천해줬다고 하면은 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구 한번 해볼래? 하다가 제가 또 그 당시에는 그러면 뭐라도 시키면 뭐라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당구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뭐 진짜 잘 맞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아저씨들이랑 같이 그 당구장 생활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큐를 잡은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처음 큐를 잡긴 했는데 포켓이랑 4번 전혀 안 쳐보고 이제 캐rom 먼저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해도도 없고 이 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제가 주말만 가서 약간 공만 굴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연습만 했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당구장 약간 이런 루틴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빠가 당구장 한지 정확하진 않은데 10년이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구를 치기 전에는 분명히 했을 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아빠가 당구장을 한 게 제가 당구 치는 거에 1도 관여가 없었어요. 네, 전혀 관여가 없어요. 그냥 단지 엄마가 한번 해볼래? 당구라는 스포츠라는 게 있던데 너 몸도 안 좋은데 정적인 스포츠가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 지금 학과가 경기지도학과라고 대한체육회 소속돼 있는 종목 22종목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저희 학과에. 사실 1년에 당구는 한두 명 뽑을까 말까고요. 그래서 여러 종목 친구들이랑 동기들인데 새로운 종목도 많이 접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프로그램에도 싸우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삶도 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실제로 다른 학우들은 모르겠는데 당구 치는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저는 학교 생활을 되게 좀 성실히 하는 편이고
학점도 잘 받는 편이고 그리고 학교 행사 같은 거를 많이 참여했었어요. 당구도 치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적도 물론 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당구만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이제 2학년 때는 저는 학생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이런 동아리는 안 했는데 이제 학교에 관련된 거, 학교에 좀 있어야 되는 일들 이런 거를 좀 했고 여한이 없이 즐겼고 그리고 딱 제때 졸업하는 당구 재학생 저 하나로 다른 사람들 다 휴학하고 이제 자퇴도 하고 당구 치고 싶으니까 이제 학교 다닐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학업의 길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좀 열심히 한 편인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졸업반이고 학점도 거의 다 채워놨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학기에 하루 정도만 나가면 될 것 같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별게 아니고 별거라고 생각하면 별거지만 열심히 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항상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제일 큰 건 시간적 제약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해서 내가 그 학위를 따서 뭐가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당구를 조금 더 잘 쳐서 당구 선수로 성공을 하는 게 빠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석사랑 박사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학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이 없으니까 또 굳이 내가 대학을 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저는 교수님을 하고 싶어요. 사실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물론 가는 길이 험하겠지만 과학자의 길을 좀 걷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욕심이 되게 크고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어떻게 두 개를 다 하냐 하겠지만 우선까지는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그만큼 당구에 투자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두 마리는 다 잡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실 일탈이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선수들은 한 번씩 다 느꼈겠지만 이제 슬럼프라는 게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만두고 싶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또 너와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보면은 그게 사실 스스로가 짠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당구만 치는 선수들이랑 다르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걸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좀 우울할 때가 많죠.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사실 제일 컸던 거는 이제 개인 여가 생활 시간이 없으니까 친구들을 못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학교 친구들은 뭐 대학교 다니니까 보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친구들 못 본 지 꽤 됐고 거의 왕래가 없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는 돈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더 많이 주고 더 잘 불러주고 더 챙겨주는 데를 당연히 가고 싶어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러브콜 받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선수들도 당연히 거기가 훨씬 더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많이 있고 상위권 멤버들도 그러니까 더 욕심 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더 안 좋게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시점으로는 LPBA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저만 잘 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실력을 좀 더 올리고 그냥 지금 당장 넘어가서 뭐 연봉을 얼마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어디서든 잘하면 어디서든 콜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없고요. 지금 당장 LPBA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도 전혀 없고 이제 상황이나 이제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맹 여자 선수들이 좀 상향 평준화가 좀 됐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좋은 선수를 발굴한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서슬길 회장님 취임식을 갔는데 회장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은 선수가 없는 스포츠는 망한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관중이 없는 스포츠는 관중이 재미없는 스포츠는 망한다. 근데 그게 딱 지금 당구거든요.
지금 유능한 선수가 많이 배출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배출돼야 되고 당구를 많이 쳐줘야 되고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더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이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를 또 보고 당구를 시작해야지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맹 선수들은 대부분 다 쳐봐서 사실 연맹 선수들은 없고 LPBA는 어렸을 때 생기고 제가 이제 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사실 안 쳐본 선수들이 꽤 많고 이미래 선수도 안 쳐봤고 김가영 선수도 안 쳐봤고 저는 안 쳐본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뽑자고 하면 이제 김가영 선수를 절대적으로 먼저 들고 싶고 도대체 얼마나 잘 치길래 그러나 저는 사실 그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보기만 봤지. 그래서 치고 싶고 사실 김민아 선수나 이런 상위 랭커에 있는 선수들을 거의 못 쳐봤어요. 김예은 선수, 김보미 선수 아예 못 쳐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 한 번씩 다 쳐보고 싶어요. 도대체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시합장을 같이 다니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분은 이제 홍선희 선수라고 대한당구연맹에 계시는 KBF 여자 당구 선수이시고 나이대는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에요. 그분이랑 좀 제일 친하고 다 같이 대회를 다니고 했던 언니들이 이제 당구를 좀 많이 그만뒀어요. 그렇게 되면서 딱히 엄청 누구랑 친해요 이런 사람은 없는데 이제 연맹 선수들 대부분 거의 다 친하거든요. 최보미 선수, 박세정 선수, 그리고 김하은 선수 저는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편이어가지고 거의 언니나 동생 할 거 없이 그냥 잘 지내는 편입니다. 식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꾸준한 연습이랑 노력이겠지만 저는 좀 감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남들이랑 사실 연습하는 시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취약한 거는 이제 테이블 파악이 좀 취약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보면은 그 상황에 맞는 그 빠릿빠릿한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구력이 는다고 해서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감각적인 부분인데 공을 치는 느낌으로는 좀 감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 정도고 다른 거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배치나 기술이 사실 없어요. 네, 그냥 두루두루 약간 그런 거를 난 이 배치가 좋고 이 배치가 싫어 해버리게 되면 시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잘 치는 걸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다 도전하고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도 도전을 해야 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올해 초에 이제 얘기한 게 올해는 우승 3번만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번을 하긴 했지만 이번 거는 없다고 치고 지금부터 3번 이상 하는 게 목표고 그 에버리지를 좀 올리고 싶고 에버리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점수도 올릴 거니까 30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올려야만 그 점수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점수도 올리고 에버리지도 올리고 싶다. 저는 사실 35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가영 선수가 35점을 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치려면 쉽지 않을 것 같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대는 이제 F이고 상대는 이제 풍신인데 이 핑크색 링은 저만을 위한 이제 작년 우승했을 때 이 회사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에디션으로 핑크색 링으로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풍신 통상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쉐필롯은 이제 5년 동안 같이 함께한 가족 같은 공간인데 이제 쉐필롯에서 그 합정 노블 다니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이 실크로드 CNT는 이제 제 장학 회사면서 이제 후원해 주시는 회사입니다. 저를 지금 5년 동안 후원해 주시는 저희 이 쉐빌로트 강인용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가족 같은 사이라서 그냥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파리스트랑 이제 풍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3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만난 회사인데 이제
저를 믿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셰프로드도 당연히 네,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고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박인덕 과장님, 네, 항상 우승하면 이제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승 자주 하겠습니다. 박인덕 과장님, 그리고 박석중 대표님 항상 감사드리고, 그 용품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라고 또 너무 반갑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항상 네, 감사하고, 잘 된 거는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현은 사실 잘 못해요. 집에서 잘 표현도 못하고 항상 그래서 표현을 못해서 죄송할 따름인데, 이제 엄마 아빠가 항상 저 때문에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많이 행복해 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같이 함께한 우리 선생님, 조은래 선생님 감사하고, 항상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 제가 많이 배워봤지만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하세요. 저한테 거의 본인의 삶 절반을 저한테 투자하다시피 해주시는 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 덕분에 알게 된 좋은 귀인 분들도 많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승 항상 하면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신 이제 팬분들에게 저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저를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라는 선수를 만약에 잘 모르시더라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반갑게 인사해 주셔도, 저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쿨하고 털털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낯 안 가리시고 그냥 와서 사진 찍어도 괜찮고 막 말 걸으셔도 괜찮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고, 저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